LA 카운티에서 오늘부터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승객들에게 빠르면 30분 만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공식 취임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지는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 8시 반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워싱턴에 입성하면서 워싱턴 DC는 보안이 극도로 강화된 가운데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길목 곳곳에는 무장군인이 경계를 서는 등 국방부가 허용한 최대 규모의 주방위군이 배치됐고 극우 단체와 관련 있는 병력은 임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내일 취임식을 앞두고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 LA 치안 당국이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상원이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와 국방 등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재무부까지 차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망라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노동시장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평균 지지율은 41.1%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가 뉴욕을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려던 현역 미군 병사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된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뒤 1년 만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409만 4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39만 9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미국의 감염자는 글로벌 확진자 25.2%, 사망자는 전 세계의 19.5%에 달합니다. 2,400만 명은 미 전체 인구 3억 2,820만 명의 7.3%로 미국인 14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누적 감염자 2,400만 명 중 60% 이상이 지난해 11월 3일 미 대선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그 이전 약 10달간 나온 감염자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가을, 겨울철의 3차 대유행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적 사망자 역시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40만 명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미국인 수와도 거의 맞먹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는 어제 기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를 12만 3,84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오늘부터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19일 오후부터 웹사이트 vaccinatela.com에서 시작됐습니다. 19일 예약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65세 이상 주민들은 20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 이용이 여의치 않은 주민들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 30분 사이 전화 833-540-0473번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화 예약 시 신청자가 몰리면서 불통 사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달라고 카운티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당초 2월 초쯤이나 돼야 65세 이상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카운티 보건국은 일정을 앞당겨 19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접종 예약은 19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카운티가 보유한 백신량이 한정돼 있어 65세 이상 주민들 대부분은 사전 예약을 한 후에 접종을 받기까지 꽤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내 65세 이상 주민은 13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는 대형 공공 백신 접종소에서 주민 5만 명분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이번 한 주 동안의 접종 예약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다음 주에 LA 카운티가 얼마만큼의 접종분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로컬 정부가 매주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분을 배급받고 있는데 주마다 배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백신 접종 일정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바라 페러 국장과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백신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19일 매직 마운틴과 잉그루드의 포럼, 킬스티 노스리지, 포머나의 페어플렉스, 다우니에 있는 LA 카운티 교육국에 대형 접종소를 오픈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이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 오늘 하루 동안 디즈니랜드 백신 접종소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현재 오렌지 카운티는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오늘 디즈니랜드 접종소에 백신 접종 예약을 한 신청 주민들은 웹사이트 오더나닷컴에서 다른 날로 접종 예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애나임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내 백신 접종소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승객들에게 이제 빠르면 30분 만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LA 국제공항이 승객들에게 이제 빠르면 30분 만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코로나 테스트는 6번 터미널 건너편에 마련되며 승객들은 빠르면 30분에서 늦어도 1시간 사이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6번 터미널 건너편, 2번 터미널과 톰 브래들리 인터내셔널 터미널에 위치한 PCR 코로나 검사소 외에도 추가적인 검사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PCR 검사는 검사소 위치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데 현재는 6번 터미널 건너편의 경우 3시간에서 5시간, 2번 터미널과 톰 브래들리 터미널의 경우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30분에서 1시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새 검사소는 6번 터미널 건너편에만 마련되며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검사소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웹사이트 patientsystem.claritymb.com/로그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트 체인인 H마트가 19일 LA 한인타운 시티센터점에서 스마트 카드를 소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객감사 경품 이벤트의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고객감사 경품 이벤트 행사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약 14주간 LA 한인타운 전 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추첨에서는 대상의 이금자 씨가 당첨돼 제네시스 G70을 선사받는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74명의 고객들이 당첨돼 푸짐한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1등인 블랑카 채채 씨에게는 $1,500 상당의 H마트 상품권을, 2등인 자스민 빈첸시노 씨와 정미경 씨는 각각 $1,000 상당의 H마트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3등 20명한테는 $100, 4등 50명에게는 $50, 5등 100명에게는 $20의 H마트 상품권이 경품으로 증정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H마트 전 지점을 담당하는 유희성 상무는 팬데믹 속에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이번 경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양한 이벤트, 그다음에 행사, 그다음에 프레시한 물건 제공해드리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근본에 이번 행사가 끝나지만 또 앞으로도 또 다양한 행사와 저렴한 가격으로 또 다시 또 준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LA 지역 치안 당국 책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내일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해 LA 주민들에게 수상한 움직임을 있으면 경찰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샤리프국은 알렉스 비아네바 국장은 이번 한 주일 동안 카운티 내 특수팀으로 구성된 순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폭탄 테러에 대비해 폭발물 전담반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모어 LA 경찰국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날 발생할 테러에 대비해 LA시 경찰국 내 모든 경관들이 24시간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만일의 테러 사태에 대비해 로스 알라미토스에 주둔한 200명의 주 방위군이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LA 일원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일원에는 혹시나 있을 테러 위협에 대비해 주요 우체통을 한시적으로 철거한 상태입니다. 관련 신고는 310-477-6565번 혹은 웹사이트 tips.fbi.gov에 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의 세금 보고는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해 제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이 서류의 작성에 우편으로 제출된 세금 보고 중 수백만 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데다 추가 경기부양지원금 처리까지 겹치면서 연방국세청 IRS의 손발을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IRS가 올해 세금 보고 접수를 애초 1월 중순에서 다음 달 12일로 연기한 것은 지난해 세금 보고 중 700만 건의 육박하는 종이 서류 세금 보고를 아직 처리하지 못한 데다 추가 경기부양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겹치면서 올해 세금 보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지난해 IRS가 우편을 통해 받은 개인 세금 보고 건수는 대략 1,600만 건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 25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세금 보고 건수는 모두 690만 건입니다. 우편을 통한 세금 보고 중 무려 40%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증빙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을 통해 IRS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리 입력해 두었다가 개시일에 전송하면 됩니다. 특히 개인 연소득이 7만 2천 달러 이하인 경우 IRS가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 들어 LA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전년 대비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연초부터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에서 최근 권총을 든 흑인 남성이 여러 업소들을 돌며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한인업소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권총 강도 용의자는 특히 소매점 같은 업소 외에도 인테리어, 자재 판매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가정에 들어간 뒤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경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선상 피코 블루버드 인근에 위치한 한 가구 자재 판매점에 흑인 남성 한 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갔다가 권총으로 직원을 협박하며 현금을 요구하다 일부 귀중품 등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 업소의 매니저 김모 씨는 당시 매장 안에는 혼자 있었는데 흑인 한 명이 손님처럼 들어와 물건을 보는 것처럼 하더니 5분 뒤쯤 권총을 들이밀고 금품과 현금을 달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추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매장 내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 감시 TV에 케이블까지 끊고 매니저 김 씨의 휴대폰과 애플워치, 컴퓨터 등을 파손하는 등 치밀한 범행 행각을 보였으며 이후 일부 물품들을 강탈해 이 업소 매장 내 창고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대 초중반의 흑인 남성으로 최근 한인타운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권총 사건 강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한 용의자가 연쇄적으로 벌인 범죄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 16일부터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간이 취해야 할 영사조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던 영사조력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영사조력법은 형사 절차와 범죄 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 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재외공간이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히 했습니다. 재외공간은 한국인이 체포될 경우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국인에 대해서는 연 한 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을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입원 시 돈이 없는데 가족이나 연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재외국민을 위해 공관이 직접 숙소나 항공권 예약을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간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현대사우나가 탑구까지 오픈됐습니다. 현대사우나에서 산뜻하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저녁엔 하루의 피로를 푸세요. 한 달 회원권은 220불, 세 달은 500불, 6개월은 700불, 1년은 1100불, 하루 14불, 야간 입장은 18불로 사우나와 헬스를 즐길 수 있는 K타운의 유일한 장소. 현대사우나의 파킹은 넓고 프리, 발렛 없습니다. 탁구는 예약 먼저 하고 와주세요. 유가와 아드모어 현대사우나 213-487-0008 487-0008. 차별화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 라인 성형외과. 하버드 출신 성형 전문의들로 구성된 라인 성형외과의 2021년 새해 프로모션. 닥터야오의 섬세한 상안검 성형 2,300불. 샤넬 PRP 관리 600불. 면역주사와 비타민주사 5회 500불. 이중턱을 없애는 V라인 앵커실 리프팅과 지방분해주사 2회에 1,900불. 목주름 집중케어 3회 1,200불. 시술 이제부턴 클리닉이 아닌 전문 성형외과에서 하십시오.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귀생당 감사의 달 건강지킴이 대세일. 면역력을 높여주고 악성세포를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 귀생당 명품 후코이단. 간, 신장, 췌장을 동시에 잡아야 당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간신구. 만성피로 무기력하고 만사가 힘드십니까? 원기회복의 황제의 보약 공진단. 지금 전화주세요. 213-384-3333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 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컬버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 10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벌몬트 애비뉴 구간부터 템플 스트릿 구간을 지나 로스앤젤레스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4에서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101번 놀스 방향 코엔가 블루버드 구간부터 유니버셜 센터 드라이브 구간 17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헐리우드웨이 구간부터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쉘던 스트릿 구간에서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 구간 현재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5마일대에서 18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헐리우드웨이 구간부터 랭커신 블루버드까지 5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롱비치 블루버드 구간 15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 구간부터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 20마일대로 서행 중입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어윈데일 애비뉴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베벌리 블루버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91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 중간 차선 쪽에 금속 사다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 포레스트론 드라이브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60번과 교차 지점에서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체리 에베뉴에서도 차량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공식 취임합니다. 이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지는 제46대 대통령 취임식 어떻게 진행될지 YTN이 정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항상 그래온 대로 의회의사당 서쪽 정면에서 열립니다. 동부 시간 20일 오전 11시 반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취임 선서는 정오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임기 시작 시점이 20일 정오로 헌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취임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팬데믹을 이겨내고 재건하며 국가를 통합하고 치유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취임식 준비위가 밝혔습니다. 연설이 끝나면 대통령과 부통령 부부가 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백악관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퍼레이드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의전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미 전역에서 뮤지컬 배우와 음악밴드, 시인, 무용단 등이 출연하는 가상 퍼레이드가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어 동부 시간 저녁 8시 반부터는 배우 톰 행스 사회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발언, 다양한 음악 공연 등으로 구성된 90분 특집을 끝으로 취임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고향인 델라웨어를 떠나며 눈물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오늘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위해 불을 밝히고 추모식을 열어 새로운 미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7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그를 지지해준 바이든의 고향 델라웨어. 이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일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며 바이든 당선인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Excuse the emotion, but when I die, Delaware will be written on my heart. The hearts of all of us, all the Bidens. We love you all. You've been there for us in the good and the bad. 코로나 대유행으로 숨진 이들이 미국에서만 40만 명이 넘은 상황.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을 잊지 않겠다며 이들에 대한 추모식을 여는 것으로 DC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링컨 기념관 앞 호수에는 400개의 조명이 밝혀져 40만 명의 사망자를 애도하고 동부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서부 스페이스 니들까지 전국 고층 빌딩에서 추모의 조명을 밝혀 하나된 미국으로의 여정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취임식 당일도 하나된 미국을 위한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나란히 성 마테오 사도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고 취임식 연설에서도 미국의 단합이 주제입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을 휩쓴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로 분열된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남북전쟁 당시의 링컨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워싱턴에 입성하면서 워싱턴 DC는 보안이 극도로 강화된 가운데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길목 곳곳에는 무장군인이 경계를 서는 등 국방부가 허용한 최대 규모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고 극우 단체와 관련 있는 병력은 임무에서 배제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를 떠나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백악관 영빈관에서 밤을 지낸 뒤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You know, in our family, the values we share, the character we strive for, the way we view the world,
It all comes from home. It all comes from Delaware. 이 때문에 경호와 보안 수준이 최고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의사당 주변 철제 담벼락에는 날카로운 날이 달린 차단막이 추가됐습니다. 인근 주와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다리가 폐쇄됐고 강 주변도 봉쇄됐습니다. 경호당국은 워싱턴 DC 중심부에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만 허용한 레드존과 주민과 차량 등을 허용하는 그린존을 각각 지정했습니다. 주 방위군은 국방부가 취임식 보안 강화를 위해 허용한 최대 규모인 2만 5천 명가량이 배치됐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도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처럼 곳곳마다 방위군들이 무장한 채 배치돼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단체와 연관성이 확인된 방위군들은 취임식 임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위군의 신원 조회를 강화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임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서부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탄핵 문제가 임기 초반부터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1위라는 보건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의회 난입 등 분열된 사회적 위기까지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 초반 해결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He is probably facing the combination of 1861 and 1933, Lincoln facing secession of states from the Union and an impending civil war, and Franklin Roosevelt facing economic collapse of a worldwide depression.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참담한 실패라고 비난하며 취임 100일까지 1억 회분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이른바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여기엔 각 가정에 지급될 재난지원금 1조 달러와 백신 지원용 4,1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We will finish the job of getting a total of $2,000 in cash relief to people who need it the most. 또한 이민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 입법을 임기 초반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There's no time to waste. 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now. 하지만 트럼프 탄핵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칫 상원에서 탄핵안 심리와 표결에 시간을 쓰느라 내각 인준이 지연되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탄핵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하는 과제까지 직면한 셈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바이든 취임 100일 뒤에 상원에 보내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를 철회하는 등 의회 협조 없이도 발동 가능한 행정명령을 예고하며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대통령 취임에 앞서 주요 강요들을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대선 불복과 의회 난입 사태 등의 여파로 청문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자칫 내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이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와 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재무부까지 차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망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단 하루 남겨놓고 처음 열린 겁니다. 전임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2명, 오바마 정부는 6명의 장관을 임명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대선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더해 의회 폭력 사태 영향이 컸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The terror that you felt, your colleagues, staff and everyone present will not happen again. 차기 정부 외교를 총괄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현실적 안보 위협국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도 더 나은 대처를 자신했습니다. Together, we are far better positioned to counter threats from Russia, Iran, North Korea, and to stand up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능력과 의도를 면밀하게 따지겠다고 답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준이 되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 구호 정책을 예고하면서 저소득층이 초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장관을 한 명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된 가운데 미 상원은 모레 교통부 장관, 오는 27일에는 보훈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인사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일자리 회복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바이든 행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가 노동시장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미국 노동시장은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인 실업률 3.5%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낮은 실업률 속에서도 물가가 안정돼 경제 전반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6.7%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각 인선부터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노동경제학자입니다. 연준 의장 재임 기간 미국의 실업률은 6.7%에서 4.1%로 떨어졌다는 경력이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초대 노동장관으로 노조지도자 출신인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이 지명된 것도 노동시장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준까지 일자리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의회에 보낼 예정인 이민 법안이 공개 직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 법안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법안에 대해 미국에 사는 모든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적 사면이라면서 안전장치가 없는 무조건적인 집단 사면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날 바이든 인수위원회 당국자가 공개한 이민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에게 대해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거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후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근래에도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해당 이민정책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루어 실시될 수 있는 국경 통제 강화 등 규제가 들어있지 않으며 이 점이 공화당 측의 반발을 부른다고 AP통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임을 하루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고별 연설에서 미국이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영상을 통해 내놓을 연설에서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키고 새 행정부가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발췌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대통령이라고 치적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지난 5일 치러진 연방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승리한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그간 공화당이 장악해온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구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후보의 상원 의원 당선을 인증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현역 의원이었던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켈리 래플러와 맞붙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2석을 추가해 양당 의석수는 50석으로 갔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권한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평균 지지율은 41.1%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이런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평균 지지율은 갤럽이 1938년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기존 최저 기록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45.4%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직전 마지막 지지율도 34%로 임기 중 최저치 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트루먼 전 대통령 32%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콕 집어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상원 본회의에서 폭도들에겐 거짓말이 주입됐다. 그들은 대통령과 다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의회 내 공화당 1인자가 난입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의회 난입 사태로 상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승리 확정 절차를 중단했다가 같은 날 저녁 회의를 다시 소집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코넬 대표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하루 남기고 나온 발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군중을 선동하고 의회 난입 사태를 초래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코넬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혐의를 인정하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발언인 셈입니다. 이 매코넬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 행보에도 4년간 강력한 우군 역할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서 패배하고 의회 난입 사태까지 발생하자 등을 돌렸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뉴욕을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려던 현역 미군 병사가 붙잡혔습니다. 법무부와 뉴욕 남부 연방지검, 연방수사국 FBI 등은 오늘 IS의 중동 주둔 미군 공격 등을 도우려한 혐의로 미 육군 콜 제임스 브리지스 일병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콜 곤살레스로 불리던 브리지스 일병은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의 제3보병사단 소속의 기갑부대 정찰병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육군에 입대한 20살 브리지스는 최소 2019년부터 지하디스트, 즉 이슬람 성전주의자와 그들의 급진 사상을 옹호하는 온라인 선전에 심취한 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IS에 대한 지지의사까지 표명한 브리지스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에서 중동의 IS 전사들과 연락하는 IS의 동조자로 위장한 FBI 비밀요원에 접근해 IS를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지스는 FBI 비밀요원을 IS 동조자로 믿고 그에게 9.11 추모시설을 포함한 뉴욕의 잠재적 공격 타깃에 대한 조언과 미 육군 훈련 매뉴얼, 군사전술 가이드 등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빛으로 피부 속을 메이크업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부 혁명의 시작. 카후나 LED 마스크. 피부 타입에 따른 3단계 관리 모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피부와 두피를 동시에 케어합니다. 피부 미백, 탄력, 수분 보습, 주름, 잡티, 여드름. 이 모든 것을 카후나 LED 마스크로 해결하세요. 20대의 나로 다시 돌아간다. 카후나 LED 마스크. 코로나 시대에 필수품이 된 비데. 비데 하나 사면 하나 1불로 장만하세요. 최신 리모컨 비데 699불 하나 사면 같은 기능에 649불 비데가 1불. 일시불 구입해도 렌트를 해도 월 19불 할부를 해도 두 번째 비데를 1불에 드립니다. 풀 스테인리스 노즐로 위생도 업, 세정, 건조, 마사지, 어린이 기능까지 월 19불로 비데 2대를 장만하세요. 다이아나리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213-200-3647. H마트가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세일. 멸치하면 기장, 기장수협의 품질 좋은 다시 멸치, 한국수협의 영광굴비 등 다양한 수산물과 제철과일인 한라봉, 클레멘타인과 빅사이즈 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가까운 H마트에 방문해보세요. 쌀쌀해진 요즘 날씨, 생활가전 섹션에서 플로라 극세사 차렵 이불과 구하우스 2단 발터치 전기 히터, 스테인리스 전기주전자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을 개방해주면 입당 없이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상 입당 없는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며 딱 잘랐는데요. 야권의 주도권 다툼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입당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권 승리를 위한 개인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공당 대표의 탈당은 어렵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안 대표의 제안은 국민의힘 예비 경선이 끝나면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본경선을 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고심 끝 제안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며 당 후보 확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고, 그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무슨 단일화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경선을 개방하려면 당헌, 당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이미 뒷북제안인 데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당내 불신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후임 장관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명확한 선언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곧 결정이 될 거고요. 또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박 장관의 출마를 고려해 4-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며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헌정사상 새로운 기관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야당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법 위에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1호 사건은 상징성이 큰 만큼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선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의 이첩 계획에 대해선 인력 구성이 갖춰진 다음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과거 동생이나 장모의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것과 육아휴직 기간에 연수를 한 것 등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좀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친분 관계에 따른 합법적 투자일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연아입니다. 사단법인 5.18 구속 부상자회 중앙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취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 문홍식 구속 부상자 회장이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대통령 바로 뒤에서 참배하는 인물이 보입니다. 바로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 문흥식 회장입니다. 비나 오나 이런 것들에 좀 잠기지 않도록 좀 어떻게 대통령이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5.18 단체 3곳 가운데 회원이 가장 많은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 문흥식은 어떤 인물일까? YTN이 입수한 지난 1999년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은 다름 아닌 문흥식, 혐의는 폭력과 공갈, 사기, 협박 등 무려 5가지에 이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문 회장이 광주 런던 약국과 팔레스 호텔을 무대로 활동한 폭력 조직 이른바 신양 오비파 행동대장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권관계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신양 오비 애기들을 불러갖고 많이 움직였지. 당시 문흥식 행동대장은 화로 납품과 주차장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폭력을 일삼고 2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택된 증거 가운데는 조직폭력 현황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즉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내용이 뚜렷합니다. 취재기자와 2차례 만난 문흥식 회장은 젊은 시절 운동을 해서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조직폭력배 생활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문흥식 회장은 지난 2019년 말 임시총회에서 모두 463표 가운데 압도적인 336표를 얻어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 제7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의 보호를 받는 5월 단체 설립 길이 열린 가운데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이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 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조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16.26포인트, 0.38% 상승한 3930.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66포인트, 0.81% 오른 3798.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8.68포인트, 1.53% 상승한 13,197.1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옐런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와 중국 성장률 등 경제지표, 주요 기업 실적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도 혼재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87% 올랐고 기술주는 1.31% 상승했습니다. 에너지도 2.08%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옐런 지명자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규모 추가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2% 오른 52.98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2% 오른 55.8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제니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크게 행동할 것이라며 의회의 대대적인 재정부양 협력을 촉구한 것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기존 전망치보다 하루 28만 배럴 감소한 55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으나 투자자들의 유가 상승 기대를 가라앉히지는 못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미 달러와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금은 온수당 0.6% 오른 1,840.2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가 지난해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말 현재 가입자 수가 2억 370만 명으로 4분기 중에만 850만 명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넷플릭스 가입자는 2017년 3분기 중 1억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3년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1년간 늘어난 가입자 수는 3,700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성장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덕분도 있다고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실제 넷플릭스뿐 아니라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워너미디어의 HBO 맥스 등 경쟁 OTT 업체의 가입자도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작년 4분기 가입 증가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가입자는 86만 명인데 비해 아시아는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넷플릭스의 4분기 매출은 6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 사업에 투자합니다. GM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크루즈는 MS를 포함한 1군의 기업들이 자사의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MS는 전략적 협업의 한 갈래로 이번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는 MS의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인 애저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포착하고 저장해 궁극적으로 상업화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용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할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크루즈의 데네먼 최고 경영자는 이날 MS의 참여로 크루즈가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를 비롯해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높은 고도에서 시속 60에서 80마일대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산타나 마운틴의 푸틸 일대에는 시속 70마일대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안가에는 내일 저녁 6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요일 새벽 4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산불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기온은 조금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 뚝 떨어져 서늘해집니다. 주말 토요일에는 소나기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5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5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에 다소 추운 날씨 보이지만 낮부터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8도입니다.